당신은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잊지 못하고 있나요? 이미 떠난 사람, 돌아오지 않을 사람, 끝난 관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끝났다는 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침마다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파고들며 일상 속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상기시킵니다. 왜 이렇게 잊기가 어려운 걸까요? 왜 우리는 이미 끝난 것을 붙잡고 있을까요? 칼 융은 우리가 고통받는 진짜 이유는 상실 자체가 아니라 저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때,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에 맞서 싸울 때, 우리가 변화를 거부할 때, 그때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상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크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이 발견한 심오한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상태인가요? 어쩌면 최근에 헤어졌을 수도 있고, 혹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조언도 들었고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으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표면적인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다릅니다. 그것은 표면이 아니라 깊은 곳을 다룹니다.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집착의 진짜 이유를 놓아주지 못하는 심리적 구조를,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합하고 성장하며 더 온전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누군가를 잊는 5가지 방법을 탐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심리적 작업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결코 쉬운 길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걸어갈 준비가 되셨다면 함께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투사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투사는 핵심 개념입니다. 투사란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환상을 투사합니다. 당신이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투사한 이미지를 사랑한 것일까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투사에 사로잡힙니다. 융은 특히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투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 즉 아니마를 실제 여성에게 투사합니다. 그녀는 그의 영혼의 이미지가 됩니다. 그의 완전함, 그의 구원, 그의 모든 것. 여성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면의 남성성, 즉 아니무스를 실제 남성에게 투사합니다. 그는 그녀의 힘, 그녀의 보호자, 그녀의 영웅이 됩니다. 이런 투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상화합니다. 그들은 완벽해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평생 찾아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들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 투사는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실이 그 환상을 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부분은 잊고 좋은 부분만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신화화합니다. 투사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본 모든 훌륭한 자질들이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준 것처럼 보였던 완전함, 사랑, 의미,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분적으로는 환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찾고 있던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투사를 거두어 드리는 실천적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서 사랑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나에게 준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실제로는 나 자신의 어떤 부분인가? 내가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당신이 그 사람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느낀다면 그 강함은 실제로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끌어낸 것뿐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창조적이었다고 느낀다면 그 창조성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투사를 거두어 들일 때 당신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그 사람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결점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둘째, 당신은 그들 없이도 완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실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윤근 인간에게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이해했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변화의 힘이 됩니다. 당신이 이 상실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상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발견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의 촉매일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방향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로 가라는 우주의 메시지. 융 자신도 프로이트와의 결별을 깊은 상실로 경험했습니다. 프로이트는 그에게 멘토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끝났을 때 윤근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실이 그를 자신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프로이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심리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상실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당신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표면적인 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상실은 당신에게 자기 사랑을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이 상실은 당신에게 경계를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어쩌면 이 상실은 당신에게 불완전함을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변화가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상실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실이 좋은 일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경험 속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이것을 하는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당신의 상실에 대해 쓰십시오. 하지만 단순히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탐색하십시오. 이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당신은 어떻게 변했는가? 당신은 무엇을 배웠는가?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의미를 발견할 때 상실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의 한 장이 되지만 전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만든 경험 중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한다고. 이것은 심오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상실과 싸우는 한 그것은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의 힘은 약해집니다. 저항은 많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인.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짜가 아니라고 믿으려는 것. 분노.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화, 상대방에 대한 화, 자신에 대한 화. 협상. 만약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돌아올까? 만약 내가 변한다면 우울.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느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느낌. 이 모든 것이 저항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달랐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고통 속에 붙들어둘 뿐입니다. 수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은 단순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났다. 그 사람은 떠났다. 관계는 끝났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용은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슬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현실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일어난 일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사항이다. 고통은 상실 자체에서 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저항에서 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때 생기는 추가적인 고통입니다. 저항을 멈추는 실천적 방법은 이것입니다. 저항하는 자신을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이 만약 이랬다면, 만약 저랬다면 하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이 분노하거나 협상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부드럽게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현실이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이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십시오. 매번 저항이 일어날 때마다 수용으로 돌아오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수용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고통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고통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연인이다.
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관계가 끝나면 이 정체성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윤근 이것을 중요한 발달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맞추고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우리 자신의 욕구를 억압합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또한 자기 자신을 되찾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의 자신을 잃어버렸나요? 어떤 꿈을 포기했나요? 어떤 취미를 그만두었나요? 어떤 친구들과 멀어졌나요? 어떤 자신의 측면을 억압했나요? 이제 이것들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정체성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새로운 자신을 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관계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새로운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실천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즉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십시오. 혼자서도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둘째, 새로운 것을 시도하십시오. 항상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이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넓힙니다. 셋째, 당신의 가치를 재평가하십시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추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관계 속에서 당신은 어쩌면 상대방의 가치를 채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할 시간입니다. 넷째,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경험을 통해 성장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실제로는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고통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 재구성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거울을 보고 깨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관계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으로 정의된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이상화할 때 우리는 빛만 봅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불편한 진실들, 억압된 갈등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문제들. 관계가 끝난 후 우리는 종종 그것을 낭만화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문제가 없었다고,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계의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상대방의 결점, 관계의 문제점, 당신 자신의 기여한 부분. 예를 들어 당신은 상대방이 때로 무시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관계가 불균형했다는 것을, 당신이 너무 많이 주고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 자신의 그림자도 봐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실수를 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관계의 문제에 기여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관계를 완전히 보는 것입니다.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빛과 어둠, 기쁨과 고통,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더 이상 관계를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실천적 방법은 균형 잡힌 시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기를 가져와서 두 개의 열을 만드십시오. 한쪽에는 관계에 좋았던 점들을 쓰십시오. 다른 쪽에는 어려웠던 점들을 쓰십시오. 정직하게 쓰십시오. 아무도 이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 목록을 볼 때 더 완전한 그림이 나타날 것입니다.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완전히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잡했습니다. 인간적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또한 당신 자신의 역할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각 관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당신은 이 관계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어쩌면 당신은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붉은 깃발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 배움이 당신의 다음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의식적으로, 더 지혜롭게,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방법을 모두 탐험했습니다. 투사를 거두어들이기, 상실의 의미 발견하기, 저항 멈추기, 정체성 재구성하기, 그리고 그림자 통합하기. 이것들은 단계가 아니라 서로 얽혀 있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하나를 완전히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작업을 동시에 각자의 속도로 해나갑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진전이 있을 것 같고 어떤 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치유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도처럼 오고 갑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윤근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빛을 낳는다고.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어둠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잊는다는 것은 그들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당신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적절한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일부이지만 더 이상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이지만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사람을 완전히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와 함께 그리고 놓아줌과 함께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쩌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 없이 당신은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들에,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에,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놓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완전히. 그때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으며 이미 끝난 것을 붙잡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현재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열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유가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것이 윤기 말한 심리학적 자유입니다.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고 과거에 갇혀 있지 않으며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상태. 이것이 개성화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이 자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때로는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하지만 당신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뒤돌아보고 놀랄 것입니다.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 당신은 자신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당신을 당신의 내면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들여다보았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이 발견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사람을 잃었지만 당신은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 관계가 끝났지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든 자신에게 자비로우십시오.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용감합니다. 이 고통을 통과하고 이 작업을 하며 이 성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어떤 날은 단지 견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날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을 것입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모두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다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를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의식적이며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투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당신 자신의 완전함을 알며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나은 파트너로 만들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재창조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 계속 걸어가십시오. 이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알아두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으며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 경험을 공유합니다. 사랑하고 잃고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당신은 자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치유된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